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유하는 보위부 간부인데요. 올 들어서 북한 고위 인사들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보위부 국장급 간부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도대로라고 하면은 지난해 이제 탈북을 했다는 건데요. 보위부라고 하면은 김정은 체제를 보유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우리의 그 안전 국가 정보원과 경찰 기능, 뭐 기무사령부 기능 그런 기능을 총 다 합쳤다라고 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적대 계층. 그런데 김원홍 체제가 들어와서는 사실상 김정은의 신변보호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국장급이면은 대좌나 장성급, 소장, 우리로 말하면 준장급 정도에 추정되는데 지금 지난 4월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발표했던 정찰총국 소속 대자급 인사가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그 정찰총구로 파견 나갔던 인물로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설인데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그 다음 인물인지 이런 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인사가 말한 부분이 평양 민심이 뜨겁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뜻입니까? 평양 민심이 굉장히 들썩들썩하다. 북한식 표현인데요. 그 굉장히 민심 위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핵심 엘리트 계층. 사실 뭐 태영호 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망명 소식은 일반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평양에 사는 엘리트층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그 러시아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 총영사관에 집단 망명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도 들어왔거든요. 이거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브로커 없이 자발적으로 남한행을 택한 거이 좀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일단 남한행은 아직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6월 그러니까 상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동부 과거 레닌그다라고 하는데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에만 한 그 공사 현장에 한 2만여 명이 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이 전화를 해서 타지를 물어보고 어쨌든 러시아 내 어떤 NGO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곳에 안전시설에 이동을 했는데 이 인사들이 한국행을 택할지 아니면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정황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벌목공이라고 했고 벌목공들도 있고요. 근로자들이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한 달 봉급을 한 110만 원 정도 받는데 평양으로 송금해야 되는 돈이 한 7, 80만 원. 거의 다 송금을 해야 되는. 거기다가 식사도 굉장히 화면에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열악하죠. 그냥 반찬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노동의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리한 상납금 또 궁핍한 생활 이런 게 집단 탈북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여름에 이제 태영호 공사 탈북 소식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북한 탈북이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 주민들이 국내 들어온 게 1,03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 854명보다 한 11% 늘었는데 탈북이 러시를 이뤘던 그 지난 2000년대 말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3,000명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고학력층들이 탈북 현상이 많았다 그러죠. 우리가 이민형 탈북이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SNS나 이런 매체 때문에 본인들이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죠. 본인들의 처한 위치가 얼마나 열악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다 자유로운 세계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고모부를 처형을 했죠. 고위급 인사를 한 14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 쪽에 이제 있죠. 그런데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체제 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김정은이 화가 많이 났긴 났나 봅니다. 뭐 튀다 보위부 간부까지 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뒷얘기까지 지금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궁서공
이 외무성 부상이라고 하는데 숙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확인이 된 겁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안 해줍니다. 이 사실 탈북 자체에 관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 공식으로 확인을 안 해줍니다. 예. 여러 가지 신병 문제, 남은 가족들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은 올해 나이가 한 72살. 북한 외무성이 유럽 담당을 8국이라고 합니다. 8국. 네. 제8국 국장을 오랫동안 지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물급인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혁명화 교육이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지방으로 좌천을 시켰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노동당에서 출당을 시켰다라는 거죠. 공산국가에서는 당에 가입을 안 하면은 굉장히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데 네. 출당을 했고 그런 엄중한 책임을 역시 태영호 공사라든가 예. 그리고 태영호 공사 관련해서 런던 주재 북한 대사도 평양으로 소환이 됐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그 독일 주재 북한 대사도 교체가 됐는데 네. 그 교체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아마 그런 거를 총괄하는 것이 이번에 그 숙청된 걸로 알려진 궁서공 부상, 우리로 예. 말하면 차관급 인사인데 이 우리로는 차관급 사람들이 인사군요. 예.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유럽 어떤 외교의 그럼 핵심 그렇죠. 책임자라고 20년 보면 되는 거죠. 이상을 관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특이한 게 지난 8월부터 공개 모습 행사장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거의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탈북 수용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좀 대비 태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